자, 요약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리니어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업체 기업에서 이러한 이제 페이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비교적 우리가 앞서 봤던 뭐 리워드라든가 혹은 뭐 페널티 스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선형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가 비교적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뭐 이어서 나오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퍼포먼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전까지는 뭐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가 베이스 샐러리를 받다가 보수가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성과급 혹은 뭐 이런 거죠. 이제 럼섬 보너스, 그 특별 상여금 같은 거예요. 잘해서 그냥 목돈을 한 번에 확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모션, 승진이죠, 승진. 그러니까 잘한 경우에는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급여 자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승진 얘기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가 사실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두 가지 페널티 스킴이라든가 리워드 스킴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트레시홀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한 형태의 선형 형태의 보수 체계가 훨씬 더 잘 작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트레시홀드가 있는 이제 보상 스킴은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 스트럭처가 비교적 복잡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지 직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잘 몰라요. 뭐 기본급에 얼마인데 더해서 받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강의 조금 더 하면 뭐 조금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상여금 뭐 얼마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뭐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올해 급여는 이렇게 지급될 것이다. 뭐 누가 결정하시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페이가 어떻게 받는지는 저도 사실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저는 별로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아마 제가 뭐 민간 기업에 있었으면 매우 관심이 높았을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이런 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 내가 얼마 받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페이 스트럭처가 어떤지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얼마 받는지 이렇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실제로 제가 하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체계가 비교적 복잡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성과가 평가가 되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를 잘 모른다면 명쾌하지 않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원들은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임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부족한 점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매니저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매니저라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거나 혹은 뭐 다그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다그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매니지먼트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매니저가 해야 될 중요한 역량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니저를 잘못 뽑은 거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매니저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에이전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납득시켜야 됩니다. 설득하고 설명해주고요. 그래서 보수 체계가 비교적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실제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회사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를 갖고 노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뭔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제도 개선,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회사가 제도라든가 어떤 룰을 바꾸면요. 반드시 루저가 있고 위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루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시그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 페이 스트럭처가 또 다시 이렇게 바뀌면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가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 그러한 역량은 발휘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제 삼성 그룹에서도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대체적으로 임원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사원들한테 혹은 뭐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이제 교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측면에서. 그래서 임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 스트럭처와 인센티브 관점에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lump sum and promotion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찰하는 형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기게 되면 트레시홀드를 넘기기 전까지는 일정한 급여를 받아요. 이게 베이스 샐러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과 전에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성과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뭐 특별 상여금 뭐 형태, 럼썸 보너스 또는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승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직의 하이어라키에서 이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뭐 내가 사원이었으면 뭐 대리로 올라갈 수 있고 대리 다음에 이제 뭐 과장으로 갈 수 있고 차장 혹은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에 뭐 상무, 뭐 전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임원, 상무부터 임원이라고 하니까. 자, 트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럼썸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네, 프로모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이제 프로모션, 승진이고요. 네,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여 자체가 이제 달라지죠. 급여의 트랙이 달라집니다. 이제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임원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 들어가서 제가 봤던 임원들은 일단 이사를 하더라고요. 뭐 집이 뭐 살던 동네가 뭐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임원이 된 경우에 살던 곳을 알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이 뭐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이니까 그럼 이제 집도 어디인지 서로 다 알고 대충 다 알고 뭐 자녀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는 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 아니까요. 알고 싶지 않아도 가족 관계는 다 알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은평구에 사시던 분이 뭐 은평구가 나쁜 동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은평구에 사시던 분이 이제 상무가 딱 되자마자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죠. 그것도 대치동에 뭐 아파트가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임원들 다 제가 봤던 임원들은 이제 뭐 삼성이 저 강남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살던 분들이 삼성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삼성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사시던 분들이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로 다 강남.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동네로 이제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아요. 저도 임원이 안 돼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자꾸 물어보면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빅 점프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